많은 분들이 민물장어 창업 이유 중 하나로 높은 매출을 꼽습니다. 정말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 매출 1억 달성이 쉬울까요? 아시다시피 민물장어는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 매출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객단가 때문인데요. 하지만 월 1억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고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창업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10년 전 저처럼 2년도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높은 만큼 높은 원가 비율을 상쇄하려면 어떠한 창업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식과 일식의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면 한식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물장어구이 전문점은 이미 대중성이 보장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장어를 보양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단가가 덜 민감한 부분도 장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양식 특성상 계절에 따른 매출 기복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식 대비 높은 주류 매출입니다. 장어구이는 주로 저녁 모임이나 외식 등 단체 위주로 소비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객단가 상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추가로 유사 다른 업종에 비해 복분자주와 같은 고급 주류 판매도 잘 되는 편이라 주류 매출 비중이 20에서 30%가 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높은 주류 매출은 회전율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식사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정해놓는 매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본식보다 고객 유치에 드는 마케팅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요즘은 매장 오픈 전부터 광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월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도 몇 달 지나면 효과가 없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식전에 안주거리를 제공하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류 자체를 서비스 제공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는 일식보다 한식에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한식은 일식당에 비해 운영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식의 경우 점심부터 손님이 꾸준하게 방문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저녁을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식은 더 작은 규모에서 비슷한 인력으로 높은 회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식은 평일 낮에 한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회전율의 원인이 됩니다. 예로 강남의 장어구이 전문점은 월 매출 1억도 달성하지만 순이익은 약 1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원가가 3, 4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임대료 및 기타 고정 비용 2, 3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기대보다 낮아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져 매장 규모 대비 전체적인 관리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비수기에 적자가 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만 장사를 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높은 매출액에 가려진 높은 원가 비율과 낮은 회전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직원들이 장어를 직접 구워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숙련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여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초벌구이 시스템 도입, 초벌 및 구워주는 서비스에 적절한 장어 품질 수급, 효율적인 테이블 배치, 곁들인 메뉴를 단순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심 및 비수기 수요에 대비하여 육류나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1억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본식 민물장어 덮밥 전문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식 대비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팬데믹 이후로 일본 관광 경험자가 급증함에 한식과의 인지도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한식 대비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 이색적이고 고급스러운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식 대비 높은 테이블 회전율입니다. 덮밥은 한 그릇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 식사 시간이 짧아 테이블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쑥 같은 화기가 없고 다치 테이블이나
1, 2인용 식탁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 동일 시간당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쾌적한 식사 환경입니다. 연기나 냄새 없이 깔끔한 매장 환경은 고정관리 비용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반찬 가짓수가 한식보다 적어 홀과 주방 구성이 용이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홀 직원 수 및 이직률도 한식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원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숙련된 직원의 잦은 이탈은 매우 큰 비용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포장 및 배달 용이성입니다. 덮밥은 포장 및 배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한식보다 추가적인 매출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손님이 집중되는 시간에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우니 배달에 대한 준비를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매장을 비교할 때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업종의 형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 요약드리자면 업태별 테이블 회전율과 인건비 대비 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민물장어 덮밥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아이템입니다. 다른 대안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숙련된 조리사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 요리사와 동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식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민물장어 덮밥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아이템입니다. 대신 다른 대안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숙련된 조리사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 조리사와 동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식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길이기에 초보자에게는 민물장어 구이 전문점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을까 등의 질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민물장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업태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창업해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거나 대충 보고 아이템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께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장어업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